이렇게 되면 억지로 이 약한 근육으로 억지로 세우게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통증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들게 되면 압력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경우가 많다. 똑바로 서 있으면 당연히 허리는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연세병원의 척추 파트 진료하고 있는 최일헌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건강 토크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이 자리에서 있는데요. 우리 허리가 아프면은 일상생활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본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까지 같이 고생할 수 있는 그런 거라 이런 허리 건강에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허리 아픈 거는 항상 생기게 되는데 거의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결국 허리가 아파서 병원 진료를 한 번씩은 보게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허리 통증, 흔히 말해서 요통이라고 하는 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만성적인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어도 허리가 아플 수 있고, 그것 말고 이제 특히 여성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월경과 관련된 이럴 때도 허리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동맥이나 아니면은 중추신경 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도 허리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허리 통증이라는 게 꼭 척추 자체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다른 것들은 일단은 배제하고 이 척추 자체에 대해서 생기는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디스크. 이 디스크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거는 이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추간판이라고 하는 건데, 척추뼈와 뼈 사이에서 어떤 몸에 이런 충격 흡수를 도와주는 일종의 방석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탱탱볼, 말랑이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겉에 굉장히 강한 막으로 돼 있고 안에 젤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수직으로 압력이 들어오면은 얘가 일종의 충격 완화를 해주는 그런 쿠션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성 요통, 앉았다 일어설 때 아파요. 오래 앉아 있으면 아파요.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퇴행성 변화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평균 수명이 한 86세, 87세까지 바라보고 막 이러는데, 디스크도 80년 보통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언제부턴가 보통 한 40대,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통증이 좀 줄어들 수 있게 여러 가지 보완 구조물들이 이제 우리 몸에는 발달돼 있어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제일 큰 게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우리 몸에 수직으로 오는 충격을 사방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단순히 디스크 한 군데로 모이지 않고 주변으로 분산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근육 자체가 약해지면은 통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젊은 아주 건강한 성인의 그림과 이제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근육의 퇴행성이 있는 그림인데, 이쪽을 먼저 보면 이 뒤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기립근이라고 그러죠. 기립근이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고, 이 앞쪽에 있는 장요근도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척추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육 속에 이렇게 잘 파묻혀 있는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 운동 부족이라든지 많이 쓰게 되면 이제 근육 자체가 퇴화하게 되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희끗희끗한 거는 이제 근육 자체가 퇴화하면서 그런 지방질 이런 걸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장요근 자체도 크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억지로 이 약한 근육으로 억지로 세우게 되기 때문에 계속 통증이, 만성적인 통증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근력 약화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허리 통증은 결국은 3가지예요. 꾸준히 운동을 꾸준히 해가지고 근육 자체를 키워서 오는 충격을 사방으로 분산시켜서 보호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체중 자체를 많이 늘지 않게 관리를 함으로써 이 척추에 가는 직접적인 부하량 자체를 줄여주던지,
그 다음에 이 자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똑같은 체중과 똑같은 근육이더라도 자세에 따라서 불균일하게 이렇게 압력이 가게 되면은 어떤 일정 부분만 망가지게 돼요. 척추도 한쪽만 문제가 되면은 그게 파급이 되면서 굉장히 쉽게 망가지게 됩니다. 이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누워있는 자세가 항상 제일 가해지는 압력이 적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면은 앉아있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서 있을 때보다도 압력 자체가 높아요. 이 서 있을 때도 우리가 물건을 들 때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들게 되면 압력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앉아서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들게 되면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압력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항상 그 생활 습관 중에 여러 가지 자세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자세의 기본은 걷는 거에서부터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걸을 때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은 항상 정면을 바라보든지 약간 위쪽, 10도나 15도 정도 약간 위쪽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펴고, 이러고 걸어야 되고, 이렇게 걷지 않고 이게 앞으로 숙여지면 숙여질수록 그 다음에 땅을 본다든지 하늘을 본다든지 걸으면 이제 목 근육 같은 데라든지 이런데 근육에 점점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걷는 자세에서 파급되는 게, 이제 앉아 있을 때 똑바로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누워 있을 때도 자꾸 몸을 비틀게 되고, 이게 제일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걷는 자세는 항상 열심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들게 되면 허리에 압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들어 올리는 게 허리에는 압력이 훨씬 덜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이 그림을 무릎 선생님들이 좀 싫어하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이 쉽게 다치니까 항상 어떻게 해서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경우가 많다.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허리가 아프다. 똑바로 서 있으면 당연히 허리는 아픕니다. 기본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자세 자체가 허리를, 근육을 빡 써가지고 최대한 똑바로 올려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근육 긴장이 꽉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1시간, 2시간이 지나가면은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밑에 발판 같은 거를 이렇게 살짝 놓고서는 양쪽 발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허리 근육의 한쪽 면을 약간 이완시켜주고 한쪽 면으로 하다가 이걸 번갈아 해주면 훨씬 허리의 긴장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똑바로 선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허리에 부담을 준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 있을 때 허리가 똑바로 서 있으면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똑바로 세우기가 쉽습니다. 기대 앉을 때도 엉덩이가 최대한 끝에 들어가가지고 기대 앉는 게 좋아요.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꾸부정한 자세입니다. 요게 굉장히 흔하게 봅니다. 저도 그런데 이렇게 앉는 게 편하기는 한데 이러면 허리 아픕니다. 이렇게 허리 쭉 펴고 이러고 앉아야지 훨씬 덜한 통증이 훨씬 덜해져요. 그 다음에 운전할 때도 항상 이 등받이를 잘 본인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잘 지지를 하고 운전을 해야지, 이렇게 떼고 하면은 이게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충격이 이 시트에서 여러 부위로 분산이 되지만 이렇게 되면은 딱 이 부위로 몰리기 때문에 운전 오래 한 다음에 허리가 아프다는 이런 자세일 가능성이 많고, 이런 자세는 제 경험상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크게 아플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간격이 이격되면서 충격에 굉장히 취약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누워 있을 때, 잘 때는 어떤 자세가 좋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워 있을 때 제일 좋은 자세는, 엎드려 자는 건 정말 허리나 목이나 부담을 너무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엎드려 자는 건 안 했으면 좋겠고, 누워서 잘 때는 무릎 밑에 베개를 이렇게 살짝 받치게 되면 이 고관절이 살짝 이렇게 굽혀지면서 허리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완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훨씬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덜 할 거고, 옆으로 돌아 누울 때도 무릎 사이에 이렇게 베개를 껴놓는 게 허리가 비틀어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통증이 덜 할 겁니다. 일어날 때는 비틀지 말고 통짜로 해가지고 다리를 내리면서 손으로 밀어서 일어나는 게 허리의 충격은 가장 덜해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항상 조심하라고 하면서, 우리
수술한 환자들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침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 바닥 생활은 허리나 무릎에 굉장히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바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바닥에 누워서 자면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도 늘어나고 양반다리 하는 것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닥에서 응차하면서 일어나면서 무릎과 허리에 충격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이런 침대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침대에서는 바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훨씬 허리로 가는 충격이 덜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건강 토크, 지금까지 강북연세병원의 최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